안녕하세요. 돈마니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또 한쌤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요. 좀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주식에 접근할 때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좀 책으로 주식을 공부하셨더라도 주식 기본 원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소름 돋는 원리 공개. 자, 이동평균성 이 영상 하나로 끝 부자될 준비하세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제 많이들 이제 주식 시작하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뭐 처음에 주식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요, 뭐 보조지표 공부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그리고 캔들만 잘 보면 보조지표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를 이동평균이 어떻게 구하는가? 종가를 우리가 다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은 쉽게 얘기하면 5종목 평균 내는 거야. 20일 이동평균선은 20과목의 평균 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종가가 있어요. 뭐 이 종목이 하루는 5,000원에 끝났다가, 그 다음에 뭐 5,500원 갔다가, 뭐 다시 5,200원 갔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종가를 다 더하는 거야. 5일이면. 그죠? 5일이면 다 더하는 거고, 그거를 5로 나누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그 5일 이동평균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날 가게 되면 그 하루 걸 빼고, 그 다음 걸 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의 선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20일 동안 이동평균선을 구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종가 20일간의 종가를 다 더해서 그 다음에 20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동평균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수치로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수치로만 보셔서 21선은 그래서 지지력을 많이 받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 기간 동안에 이 매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원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차트를 왜 하냐? 사람의 심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차트 갖고 돈 되냐? 답답하죠. 물론 다 맞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면 뭘 갖고 싸우실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업만 좋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고점에 잡아가지고 손실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손실이 나면 어떤 심리가 생깁니까?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생깁니다. 원래 잃었어. 그러면 이거를 만회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본전에 팔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전에 팔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집중된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지점은 단기 또는 중기, 장기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21선은 단기 저항선이 되는 거고, 121선은 중기 저항선이 되는 거고, 241선은 초장기 저항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원리냐, 무슨 내용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21선이 꺾이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꺾이는 자리, 단기 저항선입니다. 121선이 꺾이는 자리는 중기 저항선. 그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항선에 봉착을 했을 때 주가가 일단 주식은 하락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거를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이게 21선이라고 칩시다. 21선 잘 가다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 꺾이기 시작한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한 평균 단가라는 겁니다. 이게 꺾이는 자리는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잡은 사람, 여기 잡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가격이 됩니다. 그럼 주가가
21선이면요 이게 위에 있었겠죠, 그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해요, 평균적으로. 그게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내려왔다가요, 다시 올라오겠죠. 반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럼 반등이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일단 저항을 맞습니다. 거의 10중 8구 저항 맞아요. 맞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 저항 맞고 그냥 내려가면 되죠. 근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맞고 내려와서 위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안 빠지고 버텨요. 그러다 뚫으면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의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을 받았는데 3번 연속 계속 안 빠지고 버티다가 3번 이후에 이 가격을 돌파한다, 꺾인 자리를. 그러면 이거는 다시 간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꺾인 자리에 왔다면 매도진 되는 거죠. 왜냐면 일단 여기서는 물량폭탄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요 선이 뭡니까? 이 선이 바로 검은색 선이 뭐예요? 21선입니다. 꺾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자리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손실 났었죠? 그럼 사람들은 손실 났다가 마음고생하다가 제가 본전만 하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량세를 받게 되면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은 그냥 그대로 내려 꽂아요. 그러니까 이때 따라 사면은 손실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갈 종목도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돌파를 할 때 비로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올라올 때 밑에서 첫 번째로 올라올 때는 일단 거의 10중 8구 저항 받는다는 것은 멀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이 갑자기 장중에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수를 멈추시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1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121선이죠. 121선이 하락으로 전환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21선은 어떻게 돼요?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그죠? 중장기. 120일간 이거를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20일 때보다 물린 사람보다 120일 동안 물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그걸 평균 닦아야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손실 보는 자리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이 나와요. 이거 올라옵니다. 그 첫 번째 뚫을 때는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 밀리고 왔다 갔다 뚫으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처음 밑에서 착 치고 올라올 때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중기 저항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장기, 초장기 저항선이 있어요. 1년선입니다. 241선인데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손실 보기 시작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10중 8구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뭐예요? 메디톡스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럼 이게 잘 가다가 빨간색 선이 잘 가다가 말이죠. 잘 갔어요. 잘 가다가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 선이 241선인데 꺾이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때 산 사람들이 이제 다 손실을 본 거야. 그럼 이때 산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라 그랬죠? 1년 동안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만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손실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지만 매물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면 10중 8구 조정을 받아요. 아니면 대급락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이제 메디톡스라는 기업이에요. 그 이 종목 한때 고점에서 확 빠지다가 그죠? 운 좋게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쫙 나옵니다. 꺾이는 자리가 잘 올라왔죠? 근데 이때 평균적으로 물렸던 사람들이 손절을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지 못하니까 그냥 꺾 하락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캔들로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방법도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물론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가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댓글로 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제가 또 나중에는 일봉으로서 사람의 심리, 그 하루의 흐름을 읽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초보자는 보조지표를 하는 겁니다. 그걸 분석을 못하니까. 매물대도 어떻게 돼요? 주식을 많이 하게 되면 매물대 보지 않아도 어디에 매물이 쌓여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매물대를 안 보는 겁니다. 왜? 거래량과 일봉의 위치, 하락의 각도를 보면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물렸는지 매물대 다 보이거든요. 그걸 뭐 굳이 매물대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봉과 캔들, 이동평균선,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잘 원리만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고, 이제 그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매도 치는 자리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심리를 보세요. 사람들은 한번 수익을 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생각했을 때 10,000원에 샀다 칩시다. 근데 이게 운 좋게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30% 정도 먹고 다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그럼 이 종목이 다시 또 10,000원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사서 수익 났던 사람들의 추억, 추억이 있잖아. 나 이 종목 지난번에 10,000원에 사서 먹었는데 또 10,000원에 왔네? 그럼 또 10,000원 사봐야지.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지점은 단기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121선, 특히 241선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지점은 장기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사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틀렸다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으니까. 전 시장,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게 폭락한 겁니다. 그걸 빼고 보면은 거의 10점대가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선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승으로 전환되게 이렇게 되겠죠. 주가가. 그죠?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전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있었다. 21선이.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럼 심리가 나오죠? 그럼 이때 샀다가 이때 뭐 수익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수익의 추억이라고 했죠? 나 지난번에 이 가격대 사가지고 수익 냈으니까. 즉, 이때 샀던 사람들이 수익 냈으니까 또 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 바로 치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지지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40에서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241선이라든가 이렇게 긴 장기 선이 241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주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럼 241선이에요, 이게. 이거 상승 바뀐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 종목 1년 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사서 수익을 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지점, 이 지점은 굉장히 장기적인 지지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동평균선은 뭐 20일 동안 산수평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공략을 하나 할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댓글 한 50개 이상 달리면 제가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드릴 거냐, 이동평균선, 즉
대세가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아주 초기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 매매 비법을 제가 강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꼭 원합니다 라고만 써주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좀 이동평균선 너무 어렵게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뭐든지 사람의 심리다. 주식은 심리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를 아주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돈마이TV 한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